여당 출입하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의 엄지영 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당 출입하고 있는 뉴시스 정치부의 이현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속보 떴는데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다고. 네. 그러면 김영춘, 김부겸 후보자에서 현역 불패 신안은 건재하다. 네. 이어가고 있다. 그럼 이제 네. 김현미 후보자만 남았네요. 네. 오늘 그러니까 청문이 아직 안 끝났나요? 끝났나요? 네, 안 끝났습니다. 아직 되고 있죠. 네. 분위기는 어때요? 역시 불패 훈훈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민원도 제기하고 지역 민원도 얘기할 정도로 기정사실화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통과 거의 99%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역 불패 신안은 계속되는 거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역이 아닌 이분 얘기를 오늘 좀 합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 자, 청와대가 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17일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안 되면 바로 다음날 18일 날 임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부터 가보죠. 어떻게 한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 있고. 재송부 요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 일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18일 날 임명 강행을 한다는 걸 전제로 이미 월요일 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어요. 18일이 일요일이던가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긴급 의원총회를 이제 예고해 놓고 국회 보이콧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제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이냐라는 질문에는 이게 전략상 공개하면 안 된다. 검토 중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강경 투쟁을 할 거는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비밀을 엄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나도 몰랍니까? 사실은 별 수가 없거든요. 야당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죠. 아직 좀 미숙합니다.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네. 한국당 의원들 들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괜찮아요.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역시 별다른 대안이 없고요. 예. 일단 강한 어조로 비난은 할 거고 규탄도 할 거고. 근데 뭔가 딱히 한국당이 별수가 없는데 바른정당은 더 별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책을 내놓는다거나 뭔가 이렇게 맞대응을 할 만한 카드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하게 규탄만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야권 공조. 일단 두 당은 확실하게 공조가 되죠. 가장 고민이 많은 당은 국민의당 아닐까요? 엄지영 기자?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죠. 차라리 그러면 인천을 폐지하고 여론조사로 해라. 대통령 혼자 국정을 수행해라.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국민의당도 긴급 상황, 인청을 무력시키는 긴급 상황으로 규정하고. 인청이 인사청문회? 네, 줄여서 인청? 예. 하여간 줄임말 너무 많아. 네. 업계용으로. 네. 인청. 내일도 예정돼 있는 일정이 있는데. 네. 그것도 취소하고 내일 9시에 일단은 긴급 회의를 이렇게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그러니까 긴급 회의군요. 네. 1차 대책은 긴급 회의네 그러니까. 네, 일단 한국당도 저 논리랑 비슷해요. 이럴 거면 국민 검증으로 통과시킬 거면 국회 검증을 왜 하냐. 그래서 법적인 용어도 아니잖아요. 사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청문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정당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이번엔 그냥 청문회는 별다른 그런 문제만 없으면은 약간 참고용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국회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은 일단은 지도부는 청와대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추미애 대표도 원혜영 의원이나 이런 당 중진들하고 오찬하면서 야당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또 의식을 확인했고. 근데 다만 이제 아주 일부에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 야당 동의 얻고 가려면 아무래도 청와대가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한 명 정도는 좀 고육책으로 포기했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민당 일각에서? 네, 일각에서 아주 소수 의견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좀 더 야당 대표들한테 낮은 자세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낮은 자세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5대 인사원칙,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 밝혔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입장 밝히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뭐 직접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칼국수 회동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더 소탈하게 물론 이제 상임위원장 회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네. 또 따로 자리를 마련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하여튼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조금 양보해도 그렇게 모양새가 빠지진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의견들도 있으시죠. 민주당 예. 일각에서. 예, 일각에서. 자, 그러면 청와대로 가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오늘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 속내가 뭘까요? 일단은 뭐 굉장히 원칙주의자잖아요.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일종의 치수를 재는 기간이 아니냐 지금. 무슨 치수?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뭐 남녀 사이에도 좀 이렇게 밀당하면서 거리 제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거리의 치수? 예. 예. 그래서 이제 여야가 9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저쪽 제1야당의 지도부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번 팔을 쭉 뻗어본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도 될까? 네. 뭐. 그런 치수를 좀 재본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긴 하던데 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강경화 네. 부자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결격사유가 결정적이지 않은데 야당 압박에 떠밀려서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원칙론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흐름으로 간다면 여야 대치 상황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미 뭐 여야는 대치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추경까지 가는 거냐 이런 게 이제 그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추경까지는 갈 것 같고요. 예. 일단 추경에 관련해서는 이미 야 3당이 공조를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장기화가 되는 건 당연한데 네. 이게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히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정우택 원내대표도 오늘 대놓고 사실 만약에 야당과 여당이 싸움을 하면은 힘으로 하면은 결국은 여당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직 여당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은 이렇게 뭐 싸워서 이긴다기보다는 이렇게 맞서 싸움으로써 쟤네 좀 이상해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일종의 이런 식으로, 선전전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이렇게 강경하게는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또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추경을 하고 결국은 이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결국은 이런 뭐 지역이라던가 이런 곳에 어쨌든 곳곳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너무 강경하게 그 지역 차원에서도 네. 아마 반대를 끝까지 할 수는 그렇죠. 없을 거예요. 조율을 네. 좀 해야 될 거예요. 역시 또 고물이 이제 여기서 고물론이 나오는 겁니까? 여당에서도 그렇죠. 돈에는 여야가 없다. 그렇죠. 이게 결국 추경은 여태까지 안 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경도 한 번도 통과가 없죠. 될 거다. 네. 예, 통과가 미세 조정은 좀 하더라도. 네,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부터 하나 궁금한 게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의원총회까지 열었고 뭐 네. 보이콧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더니 바로 청문회에 복귀를 했고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문 경과 보고서는 계속 채택이 되고 있고 네네. 통참을 하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의 이 행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어제 의총에서 초반에는 보이콧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대요. 예. 강경하게 막 장애투쟁하자, 뭐 신촌으로 나가자. 왜냐면 이게 김상조 부인이나 강경화 딸 문제를 제2의 정유라로 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촌으로 나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투쟁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의총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현실론이 점점 힘을 얻은 거예요. 나가도 뭐 수가 없다. 이게 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불참한다고 이렇게 회의가 안 열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가서 또 흥행이 된다라는 보장도 네네네. 없고. 그리고 약간 국민들 눈도 좀 있고 그리고 그냥 안에서 투쟁을 하자 이런 얘기가 좀 더 힘을 받은 거죠.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고서 채택을 동참하라고. 일단은 정우택 원내대표 스스로도 약간 성향이 장외투쟁을 막 강경하게 하자 이런 성향이 아니라 국회 내 투쟁이 바람직하다 이런 성향 알겠습니다.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지금 김상조 하나만 가지고 보이콧을 하기에는 되게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김상조는 사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한국당처럼 강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상조 하나보다는 강경화는 어쨌든 세 당이 다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강경화를 보고 같이 걸고 넘어지자. 좀 더 그때 강경한 카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계산을 좀 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얘기 중간중간에 나와서 엄지원 기자한테 여쭤보는 건데 네. 전직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네. 현 야당 의원들의 전투력을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아직 지금 서로 다 적응이 안 됐다고 보고 있죠. 자기들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여당 하려니까 몸에 살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몸에 살이 나온다? 네. 네. 저쪽에 이제 투쟁력에 대해서도 좀 본인들 한 꽤 오래 걸리더라. 그거 이기기까지는 네. 예,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후보자를 감싸고 한국당 의원들이 막 네. 공격하는데 이게 공격 같지 않은 공격을 좀 더 하고 적극적으로 계시고. 보호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저희가 그게 가서 아직 알려드려야 선뜻 될 것 나서지 같은데. 않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들이 그 얘기해요. 가서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뭐 여당 출입하다가 금방 또 야당 출입이 됐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저희는 항상 까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자 기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너무 강경하게 그 지역 차원에서도 네. 아마 반대를 끝까지 할 수는 그렇죠. 없을 거예요. 조율을 네. 좀 해야 될 거예요. 역시 또 고물이 이제 여기서 여당에서- 고물론이 나오는 겁니까? 여당에서도 그렇죠. 돈에는 여야가 없다. 그렇죠. 이게 결국 추경은 여태까지 안 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추경도 번도 통과가 없죠. 될 거다. 네. 예, 통과가 미세 조정은 좀 네, 하더라도.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부터 하나 궁금한 게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의원총회까지 열었고 뭐 네. 보이콧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더니 바로 청문회에 복귀를 했고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문 경과 보고서는 계속 채택이 되고 있고 네네네. 통참을 하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의 이 행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어제 의총에서 초반에는 보이콧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대요. 예. 강경하게 막 장애투쟁하자, 뭐 신촌으로 나가자. 왜냐면 이게 김상조 부인이나 강경화 딸 문제를 제2의 정유라로 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촌으로 나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투쟁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의총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현실론이 점점 힘을 얻은 거예요. 나가도 뭐 수가 없다. 이게 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불참한다고 이렇게 회의가 안 열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가서 또 흥행이 된다라는 보장도 네네네. 없고. 그리고 약간 국민들 눈도 좀 있고 그리고 그냥 안에서 투쟁을 하자 이런 얘기가 좀 더 힘을 받은 거죠.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고서 채택을 동참을 하고. 일단은 정우택 원내대표 스스로도 약간 성향이 장외투쟁을 막 강경하게 하자 이런 성향이 아니라 국회 내 투쟁이 바람직하다 이런 성향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지금 김상조 하나만 가지고 보이콧을 하기에는 되게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김상조는 사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한국당처럼 강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상조 하나보다는 약간 참고용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국회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은 일단은 지도부는 청와대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추미애 대표도 뭐 원혜영 의원이나 뭐 이런 당 중진들하고 오찬하면서 네. 야당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또 의식을 확인했고. 근데 다만 이제 아주 일부에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 야당 동의 얻고 가려면 아무래도 청와대가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한 명 정도는 좀 고육책으로 포기했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민당 일각에서. 네, 일각에서 아주 소수 의견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좀 더 야당 대표들한테 낮은 자세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낮은 자세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5대 인사원칙,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입장 밝혔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입장 밝히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뭐 직접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칼국수 회동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더 소탈하게 물론 이제 상임위원장 회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네. 또 따로 자리를 마련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하여튼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조금 양보해도 그렇게 모양새가 빠지진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의견들도 있으시죠. 민주당 예. 일각에서. 예, 일각에서. 자, 그러면 청와대로 가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오늘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 속내가 뭘까요? 일단은 뭐 굉장히 원칙주의자잖아요.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일종의 치수를 재는 기간이 아니냐 지금. 무슨 치수?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뭐 남녀 사이에도 좀 이렇게 밀당하면서 거리 제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거리의 치수? 예. 예. 그래서 이제 여야가 9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저쪽 제1야당의 지도부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번 팔을 쭉 뻗어본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도 될까? 네. 뭐. 그런 치수를 좀 재본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긴 하던데 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강경화 네. 부자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결격 사유가 결정적이지 않은데 야당 압박에 떠밀려서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원칙론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흐름으로 간다면 여야 대치 상황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미 뭐 여야는 대치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추경까지 가는 거냐 이런 게 이제 그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추경까지는 갈 것 같고요. 예. 일단 추경에 관련해서는 이미 야 3당이 공조를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장기화가 되는 건 당연한데 네. 이게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히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정우택 원내대표도 오늘 대놓고 사실 만약에 야당과 여당이 싸움을 하면은 힘으로 하면은 결국은 여당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직 여당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은 이렇게 뭐 싸워서 이긴다기보다는 이렇게 맞서 싸움으로써 쟤네 좀 이상해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일종의 선전전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이렇게 강경하게는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또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추경을 하고 결국은 이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결국은 이런 뭐 지역이라던가 이런 곳에 어쨌든 곳곳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 사실은 별 수가 없거든요. 야당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예, 모르죠. 좀, 예, 아직 좀 미숙합니다.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네. 한국당 의원들 들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괜찮아요.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역시 별다른 대안이 없고요. 예. 일단 뭐 강한 어조로 비난은 할 거고 규탄도 할 거고 근데 뭐 뭔가 딱히 뭐 한국당이 별수가 없는데 바른정당은 더 별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책을 내놓는다거나 뭔가 이렇게 맞대응을 할 만한 카드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강하게 규탄만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야권 공조. 뭐 일단 두 당은 확실하게 공조가 되죠. 가장 고민이 많은 당은 국민의당 아닐까요? 엄지영 기자?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죠. 뭐 차라리 그러면 인천을 폐지하고 여론조사로 해라. 뭐 대통령 혼자 국정을 수행해라. 뭐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국민의당도 긴급 상황, 인청을 무력시키는 긴급 상황으로 규정하고. 인청이 인사청문회? 네, 줄여서 인청? 예, 예. 하여간 줄임말 너무 많아. 네. 업계용으로. 네. 그래서 인청. 예. 내일도 예정돼 있는 일정이 있는데 네. 그것도 취소하고 내일 9시에 일단은 긴급 회의를 이렇게 열어서 네.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그러니까 긴급 회의군요. 네. 1차 대책은 긴급 회의네 그러니까. 네, 일단 한국당도 저 논리랑 비슷해요. 아니 이럴 거면 국민 검증으로 통과시킬 거면 국회 검증을 왜 하냐. 그래서 법적인 용어도 아니잖아요. 사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청문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정당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이번엔 그냥 청문회는 뭐 별다른 그런 문제만 없으면은. 여당 출입하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의 엄지영 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당 출입하고 있는 뉴시스 정치부의 이현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속보 떴는데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다고. 네. 그러면 김영춘, 김부겸 후보자에서 현역 불패 신화는 건재하다. 네. 이어가고 있다. 그럼 이제 네. 김현미 후보자만 남았네요.
네. 오늘 그러니까 청문회 아직 안 끝났나요? 끝났나요? 네, 안 끝났습니다. 아직 되고 있죠? 네. 분위기는 어때요? 역시 훈훈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민원도 제기하고 지역 민원도 얘기할 정도로 기정사실화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통과 거의 99%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역 불패 신화는 계속되는 거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역이 아닌 이분 얘기를 오늘 좀 합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 자, 청와대가 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17일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안 되면 바로 다음날 18일 날 임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부터 가보죠. 어떻게 한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 있고. 재송부 요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 일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18일 날 임명 강행을 한다는 걸 전제로 이미 월요일 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어요. 18일이 일요일이던가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긴급 의원총회를 이제 예고해 놓고 국회 보이콧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제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이냐라는 질문에는 이게 전략상 공개하면 안 된다.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강경 투쟁을 할 거는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비밀을 엄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나도 몰랍니까?